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받고 있는 수괴 윤석열 내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MBC가 설날 특집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10 가운데 7명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무죄가 또 18%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신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이게 법률적인 판단 내용을 물론 여론조사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우리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이 극단 보수 성향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18%로 형상화돼 있는 거고 네. 그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지금의 이 내란 국면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75%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초다수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를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아주 큰 산으로 남아 있는 건데 내란을 진압함에 있어서는 이건 1초의 망설임도 없어야 되고 1%의 진공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압도적으로 처벌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이 반정치와 내란을 퇴출시키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정치가 복원되고 정치가 다양화되고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뭐 다당제 모델이라든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 개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국민적 법 감정을 잘 드러내준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탁월한 분석이시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세부 네. 숫자를 제가 읽어드리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231분 중에 사형 5%, 무기징역 36, 자 무죄가 53%입니다. 무죄가. 네, 그럼 방금 신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데 한 절반 정도 몰려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더욱 이 목소리에만 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되게 확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이 조사에서 뭡니까 46대 한 23으로 46대 23으로 나왔거든요. 민주당 46, 국민의힘 23. 네. 근데 23으로 쪼그라들었을 때에 이분들이 어디 가시냐? 집토끼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사실 무당층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 무당층이 19.6이니까 한 20%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무당층 중에서는 무기징역이 49입니다. 무기징역이. 예, 절반 정도예요. 예. 그렇게 보면 신 배우님 분석이 맞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신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편승하지 말고 뭔가 다른 목소리라도 내야 그나마 정상화에 조금 갈까 말까 하는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네. 거는 지금 이 숫자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무죄 53%. 여론만 보고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서 18%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무죄 53% 그리고 전체 가운데는 18%. 요 지지층만 가지고 정치를 하니 굉장히 협의화된 형태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전체를 못 보고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서 정치를 하니 그 정치가 올바로 갈 수가 없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왜 정상화가 안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너무 멀리 온 거잖아요. 너무 멀리 왔으면 이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어느 타임에 그러면 회군을 해서 돌아와야 되느냐인데 너무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당에서는 더 이상 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패배주의가 지금 구성원들에게는 거의 지배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김 대표님 분석하신 대로 안 그래도 그 내부에서 보면은 뭐 다수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윤어게인들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이거 목소리 내봐야 뭐하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선택지는 빨리 나와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어떤 다른 길을 창조적으로 이미 갔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나 어떤 뭐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네. 빨리 가야 치료의 효과도 더 큰 건데 너무 지금 늦게까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구성원들의 패배감이 전 더 이상 이제 그 자정에 네. 그런 기대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 수괴한테 이제 대국민 사과라 그랬잖아요. 늦었죠. 지금. 본인은 사과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일정 정도 메시지를 안 내고 있어요. 내일 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스탠스를 어떻게 할까?
그때도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간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국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도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도 음. 보수도 상당히 국민의힘을 대놓고 지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미 한 1년 전에 이미 다 끝냈어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작업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한 번 정도 윤어게인과 우리가 절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쪽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유권자들이. 예, 왜냐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인식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예. 굳어진 거. 저거는 윤어게인이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당명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당명을 바꾸는 효과가 2020년에 네.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 바꿨죠. 바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 2021년에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예.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그 보궐선거를 내면은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내고 나서 냈죠. 그때 국민의힘이 따라붙었을 뿐이지. 음. 그렇게 따지면 그 LH 사태까지 결합해서 네. 정부와 그 여당이 음.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 안 좋을 때 그때 네. 이제 야당이 따라붙었다라고 봐야지 국민의힘이라고 이름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아진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지금 뒤늦게 이 조치가 글쎄요 효과는 좀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미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중도로 갑자기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환길에 허락도 득해가지고 아 우리 잠깐 짜고 치는 거야. 예, 절연은 들통났죠. 아니야. 들통났죠. 그거 다 들통났고 네. 아니 들통 안 났어도 국민들 시각에서는 예. 놀고 있다, 쇼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비춰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시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도 그 시점이라는 게 TPO가 너무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걸 이미 다 놓친 상황에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누구도 희생하거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 희생도 아니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신상필벌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건데 신상필벌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간도 지연됐고 이제 와서는 이분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전략은 다 드러났는데 아 이제 중도로 이제 중도로 다시 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야. 완전히 그냥 본인들 뇌피셜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아 이 세력은 이제 수구 퇴행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장외로 밀어내고 이제는 민주당이 보수 확장을 더해서 건강한 보수 정당 되고 그럼 뭐 자민당 모델 이런 비판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뭐 당분간은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일본 자민당 모델. 그러니까 자민당 모델.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이 쏠리거나 아. 권력이 독점되는 걸 우려하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아니, 단기간은 그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진보적 아젠다를 또 강하게 그럼요. 하는 정당들이 나오면서 예. 전 다당제 모델로 가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순환으로는 먼저 이 반정치와 이 내란 세력 윤어게인들을 장외로 일단 밀어붙이는 전 이 노력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것이 전 내란 진압과 이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 대한민국의 큰 그 유권자 지형 가운데 중도가 가장 그래도 그렇죠.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을 잘하면 평가해주고 일을 못하면 무섭게 철퇴를 내리는 이 민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이후에 이제 정치 과정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살아서 끝내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끝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BS가 설날 특집으로 실시한 정치사법 현안 여론조사에서 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줘라 긍정적인 게 49, 부정적 의견이 3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긍정 40, 부정 50, 국힘은 긍정 62, 부정 27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도 여론에 따라서 춤출 수는 없는 의제입니다. 혹시 디테일이 살아있는 분석?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실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해 보안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0%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눈여겨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가 유지되므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50인데 요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여론이라면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 수렴을 좀 더 해보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전문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네. 정책의 선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너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개념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 얘기를 이야기한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억울한 피의자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는 억울한 피의자 쪽,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보는 특수수사의 남용 이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경찰청에 가서 고소장 접수시켜도 진행도 안 되고 경찰 가면 또 검찰 가라 그러고 검찰 가면 또 경찰 가라 그러고 이 정말 지난한 핑퐁에 대해서 수사를 누가 그럼 책임지고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를 아주 예외적으로 존치시키는 여부를 논의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니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요청권만 하자라고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고 수기를 좀 해서 전 10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민을 위한 개혁,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가? 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리라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좀 그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취지와 뭐라고 됩니까? 요청에 맞게 손질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을 그럼 믿을 수 있겠냐? 뭐 경찰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경찰이 이제 그 국수본이죠. 그리고 또 중수처 이 3개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내는 역량을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굉장히 경찰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빛나는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이것도 이후에 입법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11시 10분이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분석들을 잘하십니까? 아니, 대표님 정말- 분석 듣다 보니까 야. 그러게 들어갑니다. 많이 배우고 진짜. 갑니다. 야 역시 올해는 그 병원연에는 복이 김봉신 위주로 내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분석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해다 네, 보니까 이제 또 또 하실 말씀 희망을 있으시죠? 또 희망을 드려야 되니까 네. 저도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예. 저희가 또 대의원 모집도 하면서 어. 한번 정치를 바꿔보자. 이제는 관념에서 네. 현실로 한번 예. 뛰어보자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정밭에 깃발 세운 지가 어느덧 4년 됐어요. 4년이에요. 야, 4년인데 이 정당 바로 세우 이렇게 힘드네. 어렵지만 또 가야죠. 그쵸. 적토마처럼 달릴 겁니다. 우리는. 적토마처럼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 기우차게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